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은 게 10시부터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법원에 도착하면 먼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법원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 들렀다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예. 조금 독특하게 변호인으로 추가적으로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송영천 변호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네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친형님 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3군데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돼서 네.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밤에 나올지 새벽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때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 민주당의 전 대표였어요. 네. 영장 실질 심사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저는 아마 내일 새벽쯤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요? 기본적으로는요. 예. 네. 원래 이 수사의 시작점은 이제 돈봉투 수수였습니다. 이른바 한 6천여만 원이 이제 현직 의원 한 20몇 명에게 갔다라는 것인데 예. 그게 한 축의 수사 내용이 있고요. 이 수사가 계속 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운영했던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우회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라는 혐의가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네. 금액만 한 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다 용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반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뇌물로 네. 이제 한 4천여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쟁점은 그렇다면 대가성 여부 등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법적 쟁점이 일단 많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입니다.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때 어떤 주장을 펼칠지 여기에 좀 관심이에요. 네. 글쎄요, 지난번에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요번에 어떤 주장을 펼칠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에서 꽈락 맞은 학생이 수능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외곽 조직의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걸리지 않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아요. 정치자금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국회의원을 5번 하면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또 방어권 운운할 텐데 예.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도 그러한 그 주장을 받아들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창훈 부장이 강래구 감사도 구속시켰고요. 영장 네. 발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모 씨 구속됐는데 그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유창훈 부장이 발부했다. 네. 이런 점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일단은 뭐 증거인멸 부분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자백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느냐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걸 내가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다. 나의 각까지 이제 보고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단서가 네. 이 박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송 전 대표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관의 공소장에는 송영길 대표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더 송영길 대표로까지 그 당시에 이제 미치지 예. 못했던 점이 있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낸 우리가 선례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권성태 전 대전시장 판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외곽 조직 성격의 연구소란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건 우회했다. 되게 단기간 그리고 그 용처도 제대로 소명이 되지 네. 않았다. 예. 이런 취지로 또 결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 증거인멸은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확보된 지 너무나 오래됐고 뭐 휴대전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더 추출할 증거가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지금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네. 쟁점을 보고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 전 대표 검찰이 이제 100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15조는요. 검사나 경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인데 이때 그 법원의 영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형소법의 취지인데 네.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이렇게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다른 사람도 아닌 법조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처음엔 놀라웠는데 요즘 하도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증거인멸, 도주, 범죄의 중요성 이거로 봤을 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땐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게 예.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정근, 강래구, 그다음에 박보좌 하관, 심지어 윤관석 의원까지 모두가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취지에 비춰서 가볍지가 않고 예. 이런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범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정당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다가 특가법 뇌물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아마 구속될 때까지 예. 계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알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